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센 업종으로 찾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재 시점 시장 분위기를 압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강관 업종들도 강세이기도 하지만 은행 업종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그나마 버티고 있는 종목인데요. 결국 이제 키워드는 금리 상승의 배팅입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KB금융 등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은행도 지금 좀 봐야 될 시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DGB금융이나 BNK금융 등이 1분기 내에 그룹의 내부 등급법 승인을 목표로 금감원과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승인이 된다면 보통주 자본 비율이 각각 2.3%와 2% 정도 상승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12%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지방은행들이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비율 2%를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규제 비율 측면에서 자본 비율이 일반적인 대형 시중은행과 배등하게 올라오게 되는 지방은행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1분기 대출 성장률도 시중은행을 굉장히 상회하는 지방은행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민감도가 높은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상 NIM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폭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보여준 자산 건전성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도 하향 안정화될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의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지방은행 쪽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은행주, 금융주에 대한 배팅은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배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약 1.5%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S&P 500의 기업들의 그 배당 성향 1.5% 거의 근접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S&P 500의 배당 성향을 넘어서니까 시장은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연말까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1.6에서 1.7%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나 FMC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으나 신경 쓰지 마라. 패드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충분한 대응 그 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감지하고 있으니 공감대를 얻어서 좀 더 기본적인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 그대로 끌고 가겠다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그다음에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된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만약에 된다면 시장은 환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금리가 조금은 낮춰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특히나 이제 백신 보급 때문에 경기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 상승은 다소 완만할 수 있지만 우상향 그림이 좀 더 그려질 수 있고요. 연말까지 1.6에서 1.7 정도까지 올라간다 보면 지금은 이제 금융주에 대한 배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글로벌 IB가 그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임계치에 갔을 때 시장이 주식시장이 좀 무너질 수 있느냐의 부분은 2.1% 정도 수준까지 가면 조금 임계치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부분은 용인할 수 있고 1.6에서 1.7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 부분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융주에 좀 배팅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은행주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주 내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저퍼주고 저PBR 주고 ROE에 비해서 PBR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은행주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여러 은행주 중에서 어떤 은행주를 유심히 챙겨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업종 현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2018년부터 은행주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지역 경기 악화라든지 기업 여신 비중이 높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조 때문에 지방 은행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루어왔습니다. DGB금융이나 BNK금융 같은 경우는 PBR이 0.23배와 0.22배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세인 거고요. PER도 지금 아마 DGB금융은 약 3.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주 전반에 디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기존 시중의 대형 은행주보다 상당히 더 빠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KB금융이나 신한주주 같은 경우는 PER이 5배 그리고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하나금융주주가 PER이 4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보다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평가되는 부분들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PER이 지금 3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도 0.2배, 0.2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에서는 대형은행도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지만 지방은행의 어떤 상승폭이 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급적인 면도 지금 말씀드리자면 아마 블루웨이브 이후에 그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어느 정도 금융주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아마 기관들도 좀 더 이제 같이 외국인과 더불어서 은행주들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수급 여건에 대해서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가 15%로 연기금 수급 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지방은행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급 효과까지 따진다면 일반 대형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더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형 시중은행주보다는 지방은행주가 기대 수익이 좀 더 높고 네.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은행주를 유심히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또 지방은행주가 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네. 안에서 최선호 종목을 일단 종목명만 알려주실래요? 네, 종목은 DGB 금융지주입니다. 네, DGB 금융지주는 지금 코스피 시장 내 시가총액 173위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무려 47.26% 정도 되고요. 최근 3개월 최고점이 7,650원이고 최저점은 6,360원입니다. 이러한 DGB 금융지주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를 봤을 때 NIM이 1.77%로 1bp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대 이제 11개 분기 만에 그 상승 전환을 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은행채 금리 연동 대출 비중이 높은 상당히 부분에서 높은 금리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기에 상당히 실적단이 좋아질 수 있는 폭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 시중금리 상승이 되면 NIM 개선폭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저원가 핵심 예금도 상당폭 증가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1월과 12월 중에 NIM이 1.8% 상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월중 트렌드로 고려를 해본다면 1분기 마진 개선폭이 4에서 5bp까지 올라옵니다. 굉장히 큰 폭의 개선폭이고요. 게다가 이제 대구은행 예대 비율이 96.6%로 상당히 타은행들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폭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마진 개선 요인도 상존하고 있고요. 예대율을 97.5%에서 약 98%까지 상향 조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전망이어서 실적 개선 폭도 충분히 룸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다른 시중은행 대형사보다는 NIM 개선 속도에 따른 실적 성장이 상당히 클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자산 건전성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DPS를 3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배당 수익률이 5.7%인데 은행주들의 배당 수익률 평균보다 훨씬 높은 배당 수익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 매력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PBR이 0.22배 그리고 PER이 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은행주 가운데서 상당히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은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9,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적 가치 대비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또 배당 매력까지 부각될 수 있는 DGB 금융지주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